예, 오전에 자료 요청드렸던 것과 연관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이 터지고 나서, 불거지고 나서 총리실에서 그 국무총리 직제령을 2번 개정하셨습니다. 그 시점을 보시면 여기 자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불법 사찰 의혹이 제기된 2010년 6월 21일 뒤에 직후에 주요 시책 추진 사항과 관련된 공직자 복무관리 규정이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BH 하명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보도된 2010년 11월 18일 뒤에 시행령에다가 대통령 지시사항을 추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아까 오전에 답변을 하시면서 이 주요 추진 사항과 관련된 공직자 복무관리 규정은 정전 사태 등 공직자 업무 태만에 관련된 사항이다. 이렇게 사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13조 2의 6호, 4호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에서 이미 처리되는 사안 아닙니까? 주요 시책 부분에 대해서 명시한 것은 좀 업무 범위를 정확하게 나열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 사례로 말씀드린 게 아까 장전 사태 말씀드렸고 또 뭐가 있습니까? 서울에 2010년에 집중폭우가 쏟아졌을 때 그때 관리를 제대로 안 했던 부분에 한번. 근데 그게 주요 시책입니까? 그건 공직자 기강 확립과 관련된 사항 아닙니까? 아니죠.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업무를 해태한 것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공직 기강 확립과 관련된 사항으로도 얼마든지 직무 감찰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액면으로 이 문안을 보면 정부 정책에 대해서 공직자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감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직자에 대한 감찰은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공직복무에. 아니,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해서는 이미 규정이 4호에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추가시킨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 걸면 걸 수 있지 않느냐. 물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다음에 후속 조치를 하고자 했던 것은 명명백백히 다 적어라. 그리고 그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지 마라 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규정을 좀 명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4호에서 충분히 가능한 것과 관련해서 공직자들 중에서 정부 시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글 올리는 사람에 대해서 감찰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이고요. 이어서 7호에 추가된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오전에 말씀을 하실 때 정부적 입법상 총리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다 포괄적으로 보좌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이거 갖고 있는 게 총리 직제령이거든요. 네. 여기에 각 총리실 소속기관에 관한 업무가 쭉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기관의 업무 범위가 있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의원님, 고치기 전 규정을 한번 보시면요.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에 답을 해주세요. 이 조항에 지금 맨 앞에 국무운영 1실장부터 시작해서 각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규정이 쭉 있는데 이 중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업무 규정으로 들어가 있는 곳이 공직복무관리관실 외에 있습니까? 다른 쪽의 업무에 그런 것이 규정이 있는지는 제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없습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건 너무나 일반적이고 당연한 얘기지요. 그런데 굳이 이 민간인 사찰 문제가 제기된 공직복무 관리관실에만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하는 사항을 집어넣은 것은 BH 하명 사건이라고 하는 민간인 사찰 과정에서 증거가 되는 문건이 제출이 되니까 대통령 지시사항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사후적으로 합법하기 위해서 넣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조직법 16조에 따르면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그거는 모든 정부 부처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모든 부서에다가 다 그거 넣어야 되는데 왜 안 넣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민정수석실과 우리 공직복무 담당하실은 업무상으로 연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에 왜 집어넣느냐? 그 전부터 청와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던 사안이 아니었겠습니까? 따라서 공직복무에 관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는 것을 좀 명확히 집어넣자 해서 규정을 보완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다 넣으셔야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된 정부의 지금 공식 입장이 무엇입니까? 대일 청구권 문제에 관해서 얼마 전에 법원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과 관련한 사항들의 영향이나 내용 등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정부 내에
TF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앞으로 일제 강용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아니,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우리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청구권이 소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부의 공식 입장이 무엇입니까? 기존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청구권 문제와 연관이 있었다고 정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우리 국민의 청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번 사법부 판단에 의해서 일본 기업에 대한 청구권이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시는 거죠, 정부 공식 입장이? 예, 사법부의 일단 판단은 존중합니다. 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정부는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그런 TF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런 사법부 판결이 나온 만큼 정부에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리실에 질의를 했는데요. 이 판결이 난 뒤에 총리실은 외교부 등과 일체 협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국가가 힘이 약해서 국민들이 타국에 강제 동원됐던 이런 엄청난 국민적 피해에 대해서 국민들이 스스로 자구책으로 일본 기업과 청구권 협상, 배상 소송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법원이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청구권이 살아있다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런 지원이나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총리실에 질문했을 때, 총리실에서는 지금 외교부든 어디든 아무런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총리실에 TF 구성했습니까? 예, 이 문제를 논의할 그 TF가 구성을 했습니다. 예. 언제 구성했습니까? 근데 저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는 아무런 협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부로서도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제가 정확히 말씀 하나 드려야 되는데 외교부에 말이죠. TF는 한일 청구권 협정 대책 TF가 작년 9월 14일 날 외교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